좋아요, 구독! 원유 가격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라고 질문을 던져봤는데요. 챗GPT는 이런 답변을 줬습니다. 원유 가격은 글로벌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라고 하면서요. 첫 번째로 공급과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지정된 이벤트 또는 사건으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다음으로 환율 변동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도 원유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사님 의견 어떠실까요? 네, 일단 원유 가격의 결정은 말씀해 주셨다시피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결국은 투기적 세력이 어느 쪽으로 붙는지, 그래서 선물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도 많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선물 쪽에서 선도하는 부분들이 핵심 포인트라고 봐야 되는데 최근의 움직임을 보시면 한마디로 딱 말씀드리면 움직일 만한 틈이 별로 없다. 자, 하단은 지금 사우디를 비롯한 오펙 플러스 쪽에서 견조하게 지금 버티려고 하고 있고, 그렇다고 경기가 아주 좋은 편도 아니어서 또 석유의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요인도 많지가 않아서 상단도 막혀 있는 굉장히 좀 답답한 흐름으로 연출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좀 천천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제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 저희가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을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펙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살펴보면요. 하루 원유 생산량을 이렇게 이 정도 분량으로 제한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지금 7월부터 하루에 100만 배럴을 추가적으로 감산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원유와 연동되어 있는 종목들의 주가를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 속에서 오늘 시장에서는 이 종목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네, 일단 석유화학주들도 오르고 있고요. 오늘 정유 관련주들도 오르고 있는 양상이고요. 그다음에 플랜트 관련주, 유가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 플랜트 관련주들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관련된 종목군들의 흐름을 한번 쭉 풀어보려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사우디가 왜 이렇게 감산까지 하면서 유가를 지키려고 할까? 사우디는 비전 2030을 위해서 유가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가에서 계속 돈을 벌어야 지금 사우디가 하고자 하는 비전 2030 그 네옴시티를 포함한 다양한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일종의 추진력을 얻을 수가 있는데 유가가 급락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돈이 급한 나머지 국가들이 동의하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사우디가 스스로 감산을 하면서까지 유가를 추세적으로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유가가 70불 아래로 떨어지면 사우디가 독자적인 결정을 하든 오펙 플러스가 모여서 결정을 하든 계속 뭔가 물량 조절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유가의 하단은 비교적 막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유가가 80달러 넘었다가 급격하게 60달러 후반까지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 중국 수요도 생각보다 별로. 네. 전체적으로 지금 경기의 흐름이 하반기에 좋지 않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다 보니까 결국은 유가의 그 상승폭 자체도 제한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이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정유주라든지 석유화학주들 저평가된 거 사실인데요. 네. 이익이 개선될 만한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의 일시적인 반등은 이어질 수 있겠지만 추세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좀 더 강력한 모멘텀이 필요하지 않나, 본질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무언가 모멘텀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제 유가를 좀 지키겠다라는 기조로 지금 파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에서 원유 재고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같은 산유국에서 감산 결정을 계속해서 하게 된다면 유가가 그래도 계속 지켜지면서 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감산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유가의 움직임이 제한적이라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겠죠. 그다음에 최근에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초강세는 아닙니다만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보다는 비교적 견조한, 그리고 이 무역 수지가 무너지고 있는 구간에서도 원화가 무너지지 않고 있고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과 채권을 계속 사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고려해 봤을 때 유가가 우리 입장에서는 하락하는 것이 좋아 보이긴 하지만 급락하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급락하면 최근에 올라왔던 조선주라든지 그다음에 유가 베이스로 움직이고 있는 다양한 성격의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로 좋은 이슈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급등하면 오히려 악재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차라리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나라 국내 경제에는 더 좋은 영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산업별로 살펴봤을 때 정유업종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것은 유가가 아니라 정제 마진이죠. 5월 달부터는 분명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5월 달까지는 10달러를 기록했던 정제 마진이 무려 2달러까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네. 적자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그런 급격한 마진의 하락이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폭은 미미하지만 그래도 반등을 꾸준하게 시도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도에 더불어서 유가가 움직이다 보니까 오늘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다만 중요한 것은 정제 마진이 계속 올라야 된다. 근데 정제 마진이 계속 오르기 위해서는 결국은 석유 수요 이런 것들이 늘어야 될 텐데 아직까지 이제 그런 요소는 충분히 발견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뭐 중국 경제 지표의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네. 석유화학주들이 오늘 많이 오르고 있는데 마찬가지죠. 석유화학주들 전반적인 움직임도 마진 스프레드가 개선돼야 이익이 좋아질 수가 있는데 1분기에 잠깐 좋아지는 듯 했다가 오히려 4월달, 5월달 넘어오면서는 별로 안 좋아지는 모습, 최근 들어선 다시 꼬리를 말아올리는 모습 정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마진 스프레드의 전반적인 움직임을 봤을 때 해당 종목군들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관점은 여전히 좀 미온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유가가 이렇게 쉽게 빠지지 않고 버텨주는 구간에서 사우디라든지 UAE라든지 카타르라든지 이런 쪽에서 유가를 베이스로 한 추가 발주, 조선 발주라든지 플랜트 발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뭐 해당 종목들 중에서는 가장 탑티어가 아닌가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제 마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 앞서서 짚어주셨던 부분까지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유가의 반등은 조금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기도 하고요. 또 골드만삭스에서는 에너지주에 대한 저가 매수 관점이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감산을 하게 된다면 관련주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미국 관련주와 우리나라 관련주의 성격이 아예 다릅니다. 우리나라 정유주는 순수하게 그 파이너리만 하는, 그러니까 정제만 하는 그런 업체에서 석유화학 제품들을 일부 생산해내고 있는 게 일반적이지만 미국의 이제 여러 회사들, 그다음에 소위 5대 메이저라고 불리는 업체들은 그렇지가 않죠. 이들은 EPC 업체입니다. 그래서 개발도 하고 유가와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우리나라 업체들은 유가 오른다고 주가 오르지 않고요. 마진이 개선돼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대신에 이제 유가와 관련돼서 움직일 수 있는 건 가지고 있는 그 재고 물량의 재고 평가손 자체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유가가 올라가는 것이 최소한 나쁘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해외 업체들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유가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골드만삭스의 의견에 쫓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네. 지금 해외 에너지 업체를 사셔야 됩니다. 국내 에너지 우리나라가 업체 아니고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 업체는 유가와는 그렇게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염두에 두시면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